자, 오늘은 할게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이지. 이제 챕터 8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도 다룰 게 많은데 방정식까지 같이 해야 되나 하면은 함수와 방정식이라는 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뭐 동전의 양면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식을 방정식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대수적으로 이제 파악한다는 건데, 이제 함수로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 뭐 함수를 뭐 식만 세우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 함수를 가지고 파악한다는 거의 큰 목적은 결국은 이제 기하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이 하나가 있을 때 그거를 동전을 앞면을 봤더니 방정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건 이제 어떤 식적으로 대수적으로 이제 파악하자는 거고, 뒤집어서 함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래프적으로 기하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한 이거는 진짜 식으로 이해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자꾸 이제 그래프로 이해하려는, 그래프로 파악해서 기하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자꾸 해야 돼. 왜냐하면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게 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로 이해하는 순간 훨씬 좀 쉽게 와닿고 해석이 빨리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고2, 고3 올라가면은 뭐 미분이라는 것도 배우고 적분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거의 목적은 결국은 함수의 해석이에요. 함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냐, 그거를 좀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운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함수 해석 방법은 함수를 이제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면서 또 함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수능에서도 그렇고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함수의 해석 문제야.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을 그러면은 함수로 해석해서 해석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를 이제 분석해서 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한 줄 요약을 한다면은 뭐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줄 요약을 한다면은, 자,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이제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하면서 많이 구했었던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다 하면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래프의 뭐와 같다? 그래프의 사실 이게 교점인데, 교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x좌표와 y좌표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x 값이 무엇냐, 이걸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점에서도 특히 요 x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지.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지금 이제 특강 중에서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였으면은 뭐 한 10번씩 따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예 머릿속에 딱 아주 각인을 시켜놔야 돼. 방정식의 해는 내가 뭐 식으로서 방정식을 계산해서 이제 풀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x 이퀄 4다, 또는 뭐 얘를 이제 2x-4 이퀄 0이라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얘나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나 이 식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나 이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도 얘하고 얘는 이제 그래프는 분명히 이제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fx라도 두고 우변도 fx 또는 뭐 y는 이퀄 0 이렇게 이제 뒀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뭐다? 교점의 x좌표가 이거 방정식의 해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좌변이 fx는 2x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y는 이퀄 4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은 교점의 x좌표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교점의 x좌표도 똑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개수,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거는 그래프에서는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가 몇 개가 나오느냐, 교점이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그거와 같다는 거지. 일단 관점을 이제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간단히 보면은 y 콜 EX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통과하는 이제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y 콜 4라는 거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제 이런 짝대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y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짝대기인데 y 콜 4면은 4를 지나면서 0,4를 지나면서 이렇게 x축이 평행한 이런 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겠어? 여기가 얼마일까요? 요거 이제 풀면 얼마가 돼요? 방정식의 해는 x 이퀄 2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방정식의 해가 지금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지금 1개니까 교점의 개수도 1개가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2x2인데 자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y 콜 0이라는 거는 이거의 다른 이름이 뭐다? y 콜 0의 다른 이름은 이게 곧 x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야. 여기 x축과 교점을 봤더니 교점이 1개가 나오고 요거의 x좌표는 뭐다? 또 2잖아요. 2.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점의 개수나 그 x좌표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방정식의 해가 이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요걸 우선은 x좌표 이전에 x좌표의 개수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가 방정식 같은 경우에 방정식의 이제 해의 개수가 몇 개가 됐냐, 근의 개수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 또는 뭐 중근을 가지냐, 또는 허근을 가지느냐, 그 개수를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함수로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가 뭐 아직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건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를 거의 다룰 때 주로 이제 2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운 게 뭐 1차 함수가 있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좌변은 fx 이퀄 gx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 2차고요. 여기는 이제 1차예요. 그래서 뭐 좌변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1차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좌변을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 우변을 1차 함수로 봤을 때 둘을 이제 지금 같게 놓은 거니까 이제 연립을 한 거잖아요. 둘을 같게 놓고 연립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자, 이 참수는 뭐 요 이제 다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 참수가 대략 뭐 a가 0보다 큰 값이다 하면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곡선과 1참수 사이 이제 어떤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위치 관계라는 게 딱 이제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참수와 얘가 이렇게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면서 지나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접하는 경우.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있겠네. 자, 그럼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점이 몇 개 있나 보면은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x축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어딘가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축에다가 수직선을 내리고 수직선을 내렸을 때 만나게 된 수선의 발, 이게 지금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도 두 개, 교점의 x좌표도 두 개. 그 얘기는 뭐다?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는 거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도 파악할 수가 있고, 또는 수식적으로 나타낼 때는 뭐를 쓴다고요?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이제 큰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연립을 시켰을 때 x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x축에다가 값을 내리면은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거고, 뭐 x 이퀄 알파라는 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얘가 지금 이제 해가 몇 개가,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얘를 좌변으로 옮겨서 넘겨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2차식이고 얘는 이항해봤자 1차식 상수항 부분만 계산이 되니까 여전히 2차식이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따라서 해의 개수는 해는 2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2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본다는 거는 그래프가 서로 이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났을 때 요 좌표라는 게 결국은 요 fx라는 요 방정식도 만족시키고 gx라는 그래프도 이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 만나는 점의 x값, y값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개의 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x, y값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 x 이퀄 알파라는 근이 하나만 나오는 것 같지만은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이제 두 개의 해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의 근이 중복되는 즉 중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근이 생긴다는 거는 판별식을 어떻게 볼 수 있다? 판별식이 이제 0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잘리겠네. 자, 마지막 요건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지. 만나지 않는 경우. 위치 관계로 봤을 때는 곡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러면은 만나야 그 교점이라는 게 두 개의 방정식을,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공통으로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값인데,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해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수 범위에서 얘기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해가 없다는 거지. 얘도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둘을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무조건 해 두 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럼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경우에는 허수근이 존재하는 거죠. 근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별할 때는 또 뭐를 쓴다?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우에는 0보다 작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실근의 개수로 말하면은 실근의 개수는 0개인 거예요. 그렇다고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허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다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근의 개수만 따진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거예요. 다만 요 두 개가 중복된 두 개인 거지. 하나의 근이 이제 중복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실근의 개수는 0개, 허근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근이 하나다, 중근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 왜냐면 이제 허근은 반드시 이렇게 혈내로 짝으로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실근만 두 개가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중복이 됐으니까 중복된 두 개의 실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아까는 뭐 이런 상황이 1차식을 이제 풀었을 때 얘기인데 2차 방정식을 가지고도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정식 있다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퀄 0.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풀라고 하면 뭐 다 풀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퀄 0. 그러면은 그는 x 이퀄 마이너스 2와 x 이퀄 1. 뭐 이런 정도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뭐 미지수가 들어가거나 좀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거나 어떤 제한 범위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질수록 이걸 다양하게 좀 유연하게 이제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그래프의 이제 교점으로 생각하면은, 해를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자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도 똑같은 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부분을 x-1을 우변으로 넘겨볼까? 그러면은 자 얘는 일단 얘 같은 경우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 좌변을 fx라고 두고요, 우변을 y 이퀄 0이라고 하면은 자 fx 이퀄 얘는 이제 이참수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근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1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은 x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좌변을 fx라고 하고 뭐 이 우변을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개 서로 다른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y 이퀄 fx는 딱 원점을 지나면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요런 이제 그래프잖아요. 얘가 이제 fx 이퀄 x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제 1차함수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y절편이 2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럼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안 구해보더라도,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 교점의 x좌표 해가 얼마가 되느냐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야 나오는 건데, 얘하고 얘가 어차피 해는 똑같아져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얼마? 여기는 1이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도 변형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사실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뭐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변형하는 경우 사실 드문 경우겠지만은 여기를 더하기 x를 해요.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x를 하나 추가시켜. 그러면 원래 없었던 x가 추가됐으니까 x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x를 다시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를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넘겨보면은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바뀌네. 어차피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똑같은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일창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이 참수를 만들어줄 때 상수항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 그럼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수항이 없이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은 얘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0 플러스 0이니까 반드시 0, 즉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가 한결 좀 용이해지는 거야. 정확하게 안 그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원점을 지나겠구나.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요 0,0을 지나면서 여기 0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x축을 통과를 할 텐데, 여기까지 안 그린다 하더라도 일단 원점은 지나도록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변이 지금 x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1이고 한 어떻게 지나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어차피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교점을 찾아보면은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교점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무조건 1이 돼야지. 그는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키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식을 변형해서 이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방정식의 해와 요 교점의 x좌표 그 값은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예가 있는데요. 예제가 있는데. 자, 예제 1번부터 봐봅시다. 직선 y는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자, 평행하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 이제 직선 또는 이제 일차함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평행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행하다는 것은 곧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 다음에 포물선, 여기 포물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이참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하고 이제 접한다. 접한다는 거는 이참수와 직선이,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잖아요. 즉 교점의 x좌표가 지금 한 개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의 종류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울기가, 이 일참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1참수는 기본적으로 y는 이퀄 ax 플러스 b의 형태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만은 요 b 값, 즉 y절편은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미지수로 봅시다. b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이제 접하는 상황이라면은, 특히 중근이 가진 상황이라면은, 이걸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는 뭐를 쓴다?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초점은 요 b 값만 이제 구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이제 연립을 해서,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이참수와 1참수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적용하려면은 좌변으로 넘겨서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되 x 앞에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2로 나눠서 짝수 공식을 쓰는 게 낫겠지. 4분의 d를 쓰는 게 낫겠죠.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 플러스 b가 0이 되게 되네요. 자,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요 원래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는 거야? y는 이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뭐 사실 그래프적 관점은 크게 쓰지 않고도 그냥 이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요 미지수 하나, 이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서의 미지수 하나만 이제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접하니까 이제 판별식이 0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2번 보면요.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p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p 이퀄 0. 이제 식에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그럼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p값만 구하는 데 있어서는 판별식만 쓰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풀려요. 요것도 x 앞에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보면은 2로 나눠서 얘를 이제 2로 바꾸고,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p가 되고, 이게 이제 0보다 커야 되네.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는 p값의 이제 범위를 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바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긴 가지는데 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p값을 정하라 또는 p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x의 범위,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판별식을 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제한 범위가 생기면은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제 함수의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제한 범위를 일단 없지만은 조금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두 개의 함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미지수 p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이제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를 우변으로 넘겨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판별식 안 쓰고 그래프로 해석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 p를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p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거야. 얘가 이제 fx고 얘가 이제 gx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함수로 나눠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4x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즉 x축과의 교점은 딱 봐도 0하고 4지. 인수분해 다 해보지 않아도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자면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니까 원점과 그 다음에 4를 지나죠. 그러면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0과 4를 이제 x축에서 지나게 되려면은 그래프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대칭축까지 찾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축은 무조건 이제 교점이 두 개가 있으면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무조건 요 사이에 이제 딱 가운데 점이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가 지금 0과 4의 가운데면 2잖아. 그러니까 x 이퀄 2가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요 gx 이퀄 p는 뭐죠? gx 이퀄 p는 이것도 지금 상수함수지. 이제 짝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려면은 만약에 이 짝대기가 한참 아래에 있어요. 한참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만나지를 않지. 짝대기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게 이제 y는 이퀄 p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교점이 없는 거죠. 그럼 교점이 생기게 하려면은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지금 이제 접하는 순간이지.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이고.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이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더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결국 요 p라는 값이 요 딱 접하는 순간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경계가 되는 게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요 값이 이제 p가 될 테고 얘보다 이제 커야 된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대칭축에서 그럼 결국 이 꼭지점에 이제 y좌표인 거네요. 요게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4라는 거는 대칭축은 x 이퀄 2가 된다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x가 2면은 2는 4 마이너스 2, 4,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라는 거고 p가 마이너스 4였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야 두 개의 점을 그 교점을 가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p의 범위는 최소한 얼마보다 커져야 된다? 요 마이너스 4보다는 이제 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와 이제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문제 풀 때는 판별식을 써야 돼요. 몇 줄 안 쓰고 그냥 바로 끝나잖아. 그런데 이게 조금 기호 같은 게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럴 경우에는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x의 제한 범위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런 이제 문자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상수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좌변에서 이차함수가 생기더라도 되도록이면 상수항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럴 때는 무조건 0,0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이제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런데 이제 요거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개념 원리 같은 책을 보면은 이제 중학교 이참수 내용에 대한 좀 그 기본적인 내용 정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이참수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이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이참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 뭐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야?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죠. 이참수의 기본형은 원점을 지나는,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그럼 얘는 이제 y는 equal ax 형태잖아요. ax 제곱 형태지. 그래서 얘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y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참수의 평행 이동은 모든 점을 다 이동시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뭐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항상 요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것만 이제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식이 어떻게 됐어요? y는 equal ax 제곱에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 모든 함수값이 ax 제곱을 계산해서 함수값이 나오는데,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는 모든 함수값들이, 그 함수값들을 나타내는 그 모임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건데, 그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평행 이동한 만큼 다 더해질 거 아니에요. 원점도 그러니까 꼭지점도 이렇게 이동하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뭐 요 그래프는, 요 점은 또 이만큼 p만큼 이동하고, 이 점도 p만큼 이동하고, 모든 점들이 다 p만큼 더해지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식 같은 경우도 이 함수값에다가 p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 여기가 뭐 x equal p라고 합시다. 자, 그거 이러면 꼭지점이 원래는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지금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equal a에서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면은, 자, 요 x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y축 방향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 결과를 두 개를 종합해서 x축, y축 방향으로 모두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령 처음에 y는 equal ax 제곱 이렇게 됐던 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해서 꼭지점이 여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참수가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낼 때는, 자, y는 equal a에서 ax 제곱에서 이제 바뀐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이제 y는,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은, y 대신에는 플러스 q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것도 원래는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p가 이항돼서 y는 equal ax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혹시 소진이 예전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왜 평행 이동을 하면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들어가고, 또 이제 x 대신에는 이제 x 마이너스 p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y는 equal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원래는 y 마이너스 q인데 q가 이항이 돼서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왜 y 대신에 y 마이너스 q가 대입됐느냐, 왜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되느냐, 즉 부호가 왜 반대로 바뀌느냐, 이걸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시켰다 하면은, 이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이
이동한 값을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한 이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p, b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를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런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이제 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가 좀 포인트고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 사실 이게 다예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기본형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나온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표준형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이제 개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꼭지점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냐를 딱 그래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이제 표준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딱 보는 순간 아, 꼭지점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요 완전 제곱 부분 x-p의 제곱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값인 x 이퀄 p가 꼭지점의 x좌표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붙어있는 q가 꼭지점의 y좌표 y는 이퀄 q가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형인 거고 요거를 이제 전개하면은 어차피 얘도 이제 2차식이니까 전개하면은 y는 이퀄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ax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개수를 bc라고 쓰면은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도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것부터 해야지. 왜냐하면은 표준형으로 고쳐야 자 꼭지점의 좌표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도 훨씬 편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중심 그 대칭축도 나오고요.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x 이퀄 p가 되는 거지 대칭축은. 근데 사실 이 일반형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요 c 이게 뭐냐면 x 이퀄 0이 되면은 c가 나오니까 얘가 뭐냐면 이제 y절편이죠. y절편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차함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식은 뭐냐면은 x절편을 가지고 이제 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차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x절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의미가 뭐예요? 요 이차함수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즉 fx 이게 지금 이제 y는 이퀄 fx라는 이차함수인데 얘 이퀄 0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지금 이차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차함수가 0과 같아지는 그 x값 그게 뭐냐면은 방정식의 해인 거지.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에 x좌표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x가 알파고 베타라는 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는 거는 이 2차식이 1차식 두 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때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x 이퀄 알파에서 0이 된다는 거는 즉 f 알파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f 베타가 이제 0이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fx는 이차함수는 최고창의 개수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는 미지수로 잡고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최고창의 개수가 뭐를 결정하냐면은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거를 일단 결정을 하지.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은 음수값이면 이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란 두 개의 인수를 가지니까 곱하기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얼마인지 알파, 베타 값을 알면은 어떤 조건 하나만 추가돼서 이 a 값만 찾으면은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차함수의 식을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표준형, 일반형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된 형태로서 이렇게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차 함수가 그냥 하나만 있을 때 그때 이제 식을 세우는 걸 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차 함수와 일차 함수가 이제 같이 있을 때요, 그 둘 사이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것, 그런 걸 좀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방금 전에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요 x축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선, 즉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x축의 다른 이름이 뭐다? y = 0이란 말이야. 즉 이차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요 해 알파 베타를 구한다는 것은 fx는 이퀄 우변은 지금 y = 0, y는 이퀄 0. 둘 사이 이제 교점을 이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때 이제 식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x축과 한 점 알파에서만 이제 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x = 알파에서만 f의 알파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알파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나? 그러면 이제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지. 왜냐면 얘는 지금 이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에서 식의 형태로 봤을 때 2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1차식 두 개 곱으로 나타내야 2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지금 x = 알파에서 이제 접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복된 근이라고 했죠. 중근이기 때문에, 즉 x = 알파 하나, x = 알파 하나 두 개의 이제 근을 가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를 따질 때도 x = 알파라는 거는 여기서 근이 알파라는 거는 x-알파라는 근을 인수를 하나 가지는 거고, 또 여기서도 똑같은 인수를 하나를 더 가져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1차식에 두 개를 곱했을 때 2차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fx라는 2차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얘 곱하기 얘의 형태가 돼야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최고차항의 개수를 적당히 a라고 잡으면은 요거 경우에는 x-알파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져서 x-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면은 꼭 x y = 0이라는 요 x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선하고도 이제 접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식을 만들 때 인수를 똑같은 인수를 두 개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곱 형태로 나온다.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두면은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 지금도 이제 x축과 x = 알파라는 점에서 지금 접했기 때문에, 자, 접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접하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 x-알파라는 인수를 몇 개를 가진다? 두 개를 가진다는 거지. 인수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요 x-알파 곱하기 x-알파 해가지고 2차식이 만들어지니까 fx가 2차식이라는 fx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상황을 조금 틀어서 지금은 이 만나는 직선이 y = 0인 건데, 즉 x축인 건데, 꼭 이렇게 이제 만날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이제 y = 0이 아니라 뭐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y는 이퀄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와 이렇게 이제 만났어. 요게 이제 fx고 얘를 이제 gx라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식을 만든다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 fx 이제 식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둘이 이제 만난다는 거는 요 교점이 생긴다는 거고, 교점을 찾을 때 우리가 둘을 이제 연립을 하잖아요. 즉 fx와 gx가 같다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우지.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식을 세울 때 물론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사실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정식을 바로 풀어서 x값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방정식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좀 유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gx를 좌변으로 넘겨서 fx-gx 이퀄 0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형태가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이제 뺀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빼기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함수 꼴로 만들어주면은 훨씬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파악하기가 이제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왜 이제 쉬워지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기 함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변이 이제 0이 되는데 언제 0이 되냐 하면은 두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이 생기면은 이 교점을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결국 이 알파와 베타가 교점의 x좌표니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처음에 fx 이퀄 fgx 이렇게 됐을 때 x 이퀄 알파에서 이제 두 개가 방정식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 알파는 이퀄 g 알파가 되는 거고, 또 x가 이제 베타 값일 때, 요 x의 좌표가 베타였을 때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역시 그때도 지금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니까 f 베타 이퀄 g 베타가 되겠네. 뭐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해가 지금 알파와 이제 베타란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됐을 때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넣게 되면은 이때 f 알파하고 g 알파가 이제 값이 같으니까 둘을 빼면은 딱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는 h에 알파를 넣었을 때도 0이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이제 h 알파가 0이 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떤 식에다가 알파 값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인수를 가진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인수정리지. 그러니까 그 인수정리의 논리는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를 넣었을 때 f베타와 g베타는 똑같으니까 베타를 넣게 되면, 즉 h의 베타 값을 구했을 때도 f베타 빼기 g베타는 0이니까 요 값이 이제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게 또 무슨 인수를 가지는 거다? x-베타라는 또 이제 1차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빼기 함수로 만들었을 때 요 fx는 지금 2차식이잖아요. 그리고 gx는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은 몇 차식이 나오겠어요? 2x제곱 뭐 플러스 3x 이런 2차식에서 1차식인 x 플러스 5를 뺀다고 해봐요. 이렇게 빼준다고 해봐. 그렇다고 해서 요 2차식에는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1차식은 뭐 적당히 빼지고 더해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2창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면 여전히 얘는 이제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로 봤을 때 이 hx는 여전히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차 함수면은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두 개의 1차식의 곱, 즉 1차식 두 개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런데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hx라는 거는 x-알파라는 인수와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최고창의 계수는 또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을 엮어서 빼기 함수로 만들려고 한 거 이유는 이 fx가 이제 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fx의 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hx가 뭐냐면은 fx 빼기 gx잖아요. 이게 지금 k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 교점의 x좌표 두 개의 알파와 베타를 파악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식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가능해진 거야. 그럼 최종적인 목표는 나는 이제 fx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할 거는 뭐냐 하면은 gx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라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k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에다가 마지막에 gx를 반대로 넘기면은 플러스 gx.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복잡하지? 그리고 왠지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금방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빼기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라는 의심이 좀 들 수 있어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뭐 그냥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함수를 분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되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빼기 함수로 만든다는 그 근본적인 어떤 원리는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fx와 gx 이렇게 이제 이차함수와 일차함수의 관계가 되는 건데 빼기 함수로 하게 되면 우변이 뭐예요? 이퀄 0이잖아. 그러면 뭐와 뭐 사이의 관계로 바뀌게 되냐면 빼기 함수를 만들면서 관계가 이 hx라는 함수와 우변이 0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y 콜 0이니까 곧 뭐다? x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빼기 함수를 쓰는 목적인 거야. 빼기 함수를 쓰는 이유인 거지. 목적은 요 hx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도식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지금 f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의 x좌표가 두 개예요.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게 지금 fx고 이게 이제 gx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빼기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즉 hx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고 얘가 fx-gx다 이렇게 했을 때 둘이 지금 이 교점이라는 거는 둘이 같다는 얘기고 fx 이퀄 gx가 되는 그런 x값, 그게 지금 알파 베타인 건데 결국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를 이제 이렇게 빼면은 그때의 h의 알파도 0이고 h의 베타도 0이라는 것은 이 hx 함수의 그 두 근이 0이 된다는 거고, 해가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이퀄 0이라고 둔다는 거는 우변이 지금 0이 되니까, 즉 y 콜 0이라는 x축과의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뚝 내려 가지고 여기다 이 x축이 있을 때, 자,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여전히 알파 이퀄 0, 알파 베타에서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빼기 함수로 만들기 전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빼기 함수로 만들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도 똑같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hx는 알파 베타에서 x축과 교점을 가지는 2차함수잖아. 여전히 2차에서 1차를 빼더라도 여전히 1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파 베타를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제 2차함수꼴로 바뀌는 거지. 얘가 h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fx와 gx 사이의 관계였는데 얘를 hx와 x축과의 관계로 바꿔버리면은 x축과의 관계로 보는 게 사실 우리는 더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고, 방정식에서 뭐 어떤 방정식이 0이라는 것을 푼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x축과의 관계로서 이제 본 거였거든요.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왔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자, 빼기 함수로 바꿔서 x축과의 관계로 보는 게 여러모로 이제 유용해지는 거지. 요 이제 빼기 함수로 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이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 진짜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것 두 가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그거죠. 첫 번째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다시 안 쓸게요. 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다?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같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 빼기 함수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fx와 gx가 같게 되는, 뭐 2차와 1차가 같게 되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뭐 앞으로 우리가 3차함수를 배우면 3차함수와 1차함수의 관계, 3차함수와 2차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둘을 엮어서 빼기 함수로 보면 훨씬 이제 유용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빼기 함수로 바꿔서 본다. 빼기 함수로 바꿔서 본다는 얘기는 fx-gx라는 함수 이퀄 0, 우변이 이퀄 0이 된다는 거는 x축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제 유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해야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두 개의 근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는데 아까 x축과의 관계로 봤을 때도 접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조금만 참아요. 이것만 하고 이제 쉴 거니까.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다른 말로 접하는 상황이면은 이 fx가 x 이퀄 알파에서 접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결국 x가 알파에서 접한 0이다. 즉 f 알파가 0이 되는데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이 중근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알파라는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근 하나에서 x-알파라는 인수, 또 하나 알파라는 근에서 x-알파라는 인수, x-알파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fx의 식을 쓸 때 뭐 최고차의 계수는 적당히 잡고 x-알파의 제곱 이렇게 2차로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또 이제 지금 방금은 이제 x축과의 관계였는데, 자, 의미의 어떤 2차함수와 1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접해요. 요 접하는 점이 지금 알파가 되는 거야. fx와 gx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도 얘를 이제 빼기 함수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fx와 지금 gx가 같게 되는, 둘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점이라는 게 기하적으로 봤을 땐 이 교점이란 말이야. 교점의 x좌표가 알파였을 때 둘이 같아지니까 x자리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x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둘이 같아진다는 거지. 즉 f알파와 g알파는 지금 이제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빼기 함수로 해서 hx라는 세 개를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즉 fx-gx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2차에서 1차를 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둘이 같아진다는 거는 h의 알파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h알파는 이 hx는 무슨 인수를 가지는 거다? 알파를 x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x-알파를 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건데, 이게 또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 x 이퀄 알파라는 근 하나, 또 x 이퀄 알파라는 근 하나, 두 개가 중복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알파, x-알파라는 두 개의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hx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hx는 최고창의 계수를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이제 뭐 이번에 a라고 할까요?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x-알파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니까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분석을 해요? 내 목적은 뭐다? 그러니까 빼기 함수는 도구인 거고 목적은 원 함수 fx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식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fx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hx를 fx-gx로 이제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이 식이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f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gx를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좀 이쪽에다 쓰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fx는 a의 x-알파의 제곱에서 요 g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gx,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 기호로 돼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만약에 이 gx가 뭐 2x-3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찾을 수 있으면은 얘를 빼서 여기 옮겨서 뭐 gx 마이너스에 2x-3 해서 얘를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fx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연습 한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 상황은 지금 딱 접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출제자가 수학 문제를 만드는 이제 원리도 뭐 그냥 이제 일상적인 경우를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뭔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독특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 그런 거를 가지고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질 건가, 그런 걸 주로 이제 출제 포인트로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제 그래프나 함수에서 우리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은, 가장 특이한 상황은 접하는 경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좀 이게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할 때 찍어도 접하는 걸로 찍으면 대부분 맞아요. 항상 가장 이제 특이한 독특한 케이스는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접하는 상황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 fx가 이제 이차함수고요. y고 얘가 이제 fx가 최고차항 계수를 2라고 할게요. 2x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접하는 1차함수는 자, 2x-3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다?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보고 fx를 바로 구합시다. 바로 어떻게 구한다?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2지, 얘에서 얘를 뺀다고 해서 이 2차항에는 관계가 없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여전히 2야. 그리고 x 이퀄 1에서 지금 접했잖아. 그러면 인수를 몇 개를 가진다? 여기가 이렇게 제곱꼴이 나와야 되지. a의 x-알파의 제곱이 돼야 되죠. 인수를 2개를 가져야 되지. 그래서 얘는 바로 x-1의 제곱 쓰고, 그 다음에 2x-1을 2x-3을 어차피 뒤로 넘길 거기 때문에 빼기 2x-3. fx를 이렇게 이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겠는지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 빨리 풀 때 과정을 스킵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어떤 과정이 스킵됐냐 하면은 둘을 빼기 함수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gx가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2면서 1에서 접하니까 x-1의 제곱이 됐었던 거야. 자, 그런데 fx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gx를 넘기면 되는데, 이 gx가 지금 2x-3이니까 얘를 통째로 이항시켜주면은 2배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함수가 됐으니까 넘어가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fx 빼기 gx에서 gx가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gx가 되니까 플러스 2x-3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뺐나?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네. gx를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gx가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빼기 함수의 원리만 알면, 특히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는 접점에서는 인수를 몇 개 가진다? 2개 가지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를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는 속도가 이제 확 빨라지는 거지. 자, 이제 거기 문제 좀 봐봅시다. 112페이지인가요? 자, 이차함수의 식세우기 해서 이렇게 이제 사안별로, 사례별로 나와 있고, 아래 이제 필수의 이제 1번부터 보면은 어떤 인차함수의 이제 그래프는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4,0과 2,0에서 만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점이 지금 이제 방정식의 이제 근이죠. 특히 x좌표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와 2가 자, 방정식의 이제 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18이다.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디까지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아직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계수 a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0보다 크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근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인수를 가지는 거다?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고, 2에서 0이 된다는 거는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a 값만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뭔가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18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최대값이네. 이게 지금 뭐 아래로 볼록이다 그런 얘기가 없구나. 그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선 최소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됐었던 거네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A의 값은 지금 0보다 작은 상태인 거네.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자 중심축, 대칭축, 즉 꼭지점에서 요 값이 지금 이제 최대값이 될 텐데 어디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4와 2면은 대칭축은 요 딱 가운데 중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구할 때는 둘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 마이너스 4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대칭축이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1, 얼마가 될 건데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최대값이 18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가 이제 18이 된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8이 된다. 자, 곧 요걸 이제 이 식에다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그 함수값이 이제 18이 된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는 a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a가 1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y는 식이 결정이 되죠. y라고 쓰기보다는 자꾸 fx라는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좋아요. fx, gx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그게 이제 얘가 x에 관한 식이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식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뭐를 구하라? y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y절편이라는 거는 뭐 이거를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뭐만 대입하면 돼요? x가 0일 때 값이 y절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6이 되겠네. f0이 16이란 얘기는 y절편이 16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최고창의 계수가 2인 이참수.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요. 1참수 이제 따로 등장하기 시작했어. 2참수와 1참수가 따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점이 1,0, 2,0이다. 교점의 개수가 일단 2개가 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fx고 그 fx가 지금 안 나왔네. 얘가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2니까 2x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가 교점이 2개가 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y는 이퀄 2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결국 뭐다? 해가 되는데 그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란 얘기지. 결국 여기서 fx를 구하는 게 fx의 식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의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인수를 찾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얘는 2차식이니까 뭐 나머지 부분을 미지수로 잡으면은 얘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연립을 했을 때 두근이 2라고 2라는 얘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식 하나 나오고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식 하나 나오게 되겠지? 그럼 그걸 결국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뭐 그렇게 이제 못 푼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방금 얘기한 관점들, 인수정리의 관점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이제 봤을 때 결국은 fx 빼기 gx 빼기 gx가 무슨 인수를 가진다는 얘기야? 일단 최고창은 2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얘에서 얘를 빼더라도 최고창에는 2차 항에는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2가 되면서 둘의 이제 교점 x좌표가 1과 2라는 거는 무슨 인수를 가진다? 여기에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x-2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지. 결국은 2 곱하기 x-1 곱하기 x-2 이렇게 이제 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내가 fx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gx만 반대로 이제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gx의 식이 지금 2x-2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fx는 2 곱하기 x-1 곱하기 x-2에다가 플러스 gx 플러스 2x-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근데 fx의 식을 구하라 라고까지 했을 때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뭐 대부분은 여기에서 뭐 f의 1의 값을 구하라 또는 f의 0의 값을 구하라 이랬을 때는 여기다 그냥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입만 해서 값만 구해주면 되지. 그런데 식의 값을 구하라, 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여기가 2x 제곱에 1차 항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2는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어떻게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자, 특히 이제 함수 그래프 이런 파트는 함수의 해석이라는 거는 뭐 개별적인 계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방정식 같은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은 뭐 근의 종류가 무슨 뭐 중근이니 허근이니 또는 뭐 또 정수근이 나오고 공퉁근이 나오고 막 짜실짜실하게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함수는 이제 좀 큰 틀에서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3번이지? 예, 3번을 보시면은 점점점 위로 올라가네. 자, 이참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근데 f 이퀄 1 이퀄 f3 이퀄 5래요. 그때 fx의 최소값은 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f1 이퀄 f3 이퀄 5다. f1이라는 거는 fx의 x값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죠. f3이라는 거는 fx가 있는데 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x가 3일 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뭐 대략 잡아서 x가 1일 때도 요 함수값이 5가 된다는 거고 x가 3일 때도 요 함수값이 똑같이 5인 거야. 그러면은 대칭이네. x가 2일 때 함수값이나 x가 3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는 이차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대칭축에 대해서 이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딱 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과 3의 딱 가운데 이제 대칭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요 이퀄 5라는 것도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f1 이퀄 f3이 같다는 것까지는 fx인데 여기에 x가 지금 1이 들어갔을 때와 3이 들어갔을 때고 그때가 지금 5가 된다는 거는 자, 여기 좌변이 y는 이퀄 fx고 우변은 y는 이퀄 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y 이퀄 5라는 거는 뭐예요? 또 상수함수 등장이지. 상수함수가 밥 먹듯이 등장을 해요. 상수함수는 짝대기. 그런데 y 이퀄 y축이 대충 있다라고 했을 때 0,5를 지나는 여기가 5야.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짝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 이퀄 fx라는 함수와 y 이퀄 5라는 함수가 2라고 3에서 교점이 등장을 한다.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둘을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각각 2라고 3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요 간단한 이제 별거 아닌 식처럼 보이지만은 요게 그래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수함수까지 등장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근데 뭘 구하는 거지? 그랬을 때에 fx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만약에 f1 이퀄 f3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퀄 0이라는 건 x축과의 관계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근이 2하고 3이란 얘기고 결국은 이렇게 x축과 1하고 3에서 이제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얘는 0이 아니라 지금 5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우리는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무슨 일? 그러면 빼기 함수로 만든다는 거는 fx가 좌변이고 우변은 y 이퀄 5라는 gx 이퀄 5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5를 반대로 넘기면 즉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즉 요 fx에서 gx가 뭐 y 이퀄 5라는 상수함수라고 했을 때 얘에서 얘를 뺀 함수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근이 1과 3인 거잖아.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안 나왔죠? 최고차항의 계수는 그냥 a라고만 나왔으니까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아놓고 거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근이 1과 3이니까 결국 무슨 인수를 가진다? 요 x가 1에서 교점이 생겼다는 거에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고 3에서 교점이 만들어졌다는 거에서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를 구하고 싶으면은 5만 다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a의 x-1 곱하기 x-3의 플러스 5다 이렇게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한 단계 여러분이 또 발전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 함수로 봐서 우변을 이퀄 0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거라면은 5를 그대로 놔두면은 미안. 자, F1이 0이다, F3이 0이다. 이거는 인수정리네. 근데 F1이 5고 F3이 5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정리였어요?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fx를 x-1로 보이게.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 떨어지고 fx를 x-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이 되려면은 fx를 이걸 5를 넘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fx가 x-1로 나눴다 하면은 그 다음 몫이 뭐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긴데 그 나머지가 5라는 거네. x-3으로 나눴을 때도 뭐 나머지가 뭐 몫이 어떤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가 5라는 거네.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5, 얘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5가 생기려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 단계로 나머지 정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또 이렇게 뭐 5를 넘겼다가 다시 넘기고 이런 과정을 스킵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는 뭐를 구한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소값을 다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A를 완성을 구해야 이 식이 완성이 되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A를 포함한 식으로 이제 나타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뭐냐?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요? 당연히 대칭축에서 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생기지.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니까 1과 3의 중점인 2, x 이퀄 2가 지금 대칭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x가 2였을 때의 그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답이 되겠네. f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는데 a 값을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잠깐 봐봅시다. 이참수의 최대 최소, 이 개념 원리 프린트를 잠깐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다음에 바로 근의 분리가 나오는데, 근의 분리를 하기 전에 최대 최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의 분리는 사실은 좀 나중에 부등식 가서 좀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대 최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보면은 이참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실전에서 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문제로 처리해놨지 자세하게 좀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따로 보강을 합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은 우선은 x의 범위가 없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
번째,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뭐만 따지면 된다? 꼭지점만 따지면 돼요.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최대값을 가지나요? 최대라는 거는 함수값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하는 건데 무한히 커지는 거지. 여기에서도 무한히 커져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최소값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1,5예요. x가 1일 때 최소값 5를 가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지. 결국은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이 경우에도 뭐 대칭축이 x 이퀄 1이면은 1일 때 뭐 최대값 5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알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이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제한 범위 있는 경우. 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한 범위가 없으면은 뭐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일 때 최소값 얼마 이런 게 이제 가질 텐데, 근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제한 범위가 생겼어.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 fx라는 함수가 이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자, 제한 범위가 있기 시작하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도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한 범위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자, 이 함수를 그릴 때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2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보다 크거나 큰 범위, 이런 범위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범위는 그래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가 남는 부분은 요만큼만 남는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버려도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최소값은 언제 가져요? 여전히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가장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즉 x 이퀄 1에서 얘가 지금 이제 대칭축일 거 아니야. 대칭축이 x 이퀄 1일 텐데 여기서 최소값 얼마를 이제 가지게 되겠지. 그 최대값은 어디에서 가져요? 딱 봐도 가장 이제 함수값이 커지는, 위로 커지는 지점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이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함수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조금만 떨어지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은 요 범위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어떤 함수값이 나오게 될 텐데, 요 범위에서는 올라가면은 이만큼의 함수값밖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에서 더 많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서도 경우를, 첫 번째는 대칭축이 제한 범위에 포함, 그래서 제한 범위에 이렇게 이 대칭축 x 이퀄 1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요 사이에 포함이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면은 무조건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반면에 만약에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이 x 이퀄 1이야.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부분은 제한 범위 안에서 이제 이렇게만 지금 남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제한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면은 이때는 위로 볼록이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또 무조건 이제 꼭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이때는 대칭축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점점 함수값이 내려가고 내려가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어쨌든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는 대칭축이 이렇게 제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꼭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칭축이 제한 범위 안에 포함되면은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중에 하나는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칭축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칭축이 포함 안 됨. 간단히 쓸게요. 대칭축이 포함 안 된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이런 경우지. x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대칭축이 x 이퀄 3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펑퍼짐하게 좀 펑퍼짐하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 이퀄 3이 대칭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봐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요만큼의 지금 그래프만 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겠어? 딱 보이잖아요? 가장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대 또는 최소가 어디서 생긴다? 항상 경계값에서 생기게 돼요. 경계에서 생김.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이고부터 2다 하면 여기 마이너스 1, 2 이런 걸 이제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인 상태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봅시다. 대칭축이 x 이퀄 3이야. 그럼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가 남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딴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x가 더 적은 데서 최소값, 큰 데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좀 이해되겠어요? 자, 우선은 이제 제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여기까지는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 프린트에 이제 148페이지 봐봐요. 필수예제 7번, 8번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뭐 제한 범위 없을 때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패스하고. 자, 첫 번째는 x의 제한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차함수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것만 할게요. 아니, 두 개 다 해야겠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뭐를 먼저 파악한다? 대칭축이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축을 알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얘는 이제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네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2이면서 그 꼭지점이 2,2가 되네. x 이퀄 2이고 꼭지점이 2가 되는 이런 함수예요. 그런데 제한 범위는 0부터 5까지야. 0에서부터 5면은 한참 오른쪽에 있겠네.
이런 범위에서만 사실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칭축이 지금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최소값을 가질 텐데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다? 요 꼭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x가 2일 때 y값이 2니까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f1, f2에서 이제 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뭐 그래프로도 볼 수 있지만은 대칭축에서 오른 양옆으로 벌어질수록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태니까 더 많이 벌어진 지점에서 최대값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 최소값은 2 맞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더 많이 벌어진 5. 요 대칭축에서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최대값은 x가 5일 때 f5를 해보면은 자 계산할 때 요 처음식보다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에 해서 11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차이는 아마도 제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없는 경우일 거야.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은 아까 대칭축이 x 이퀄 2였으니까 x 이퀄 2가 대칭축인데 제한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으로 가야겠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이제 살아남겠네요. 딴 것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대칭축이 포함 안 돼 있으면은 경계값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1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생길 텐데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자, 대칭축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야,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더 크고 1에서 더 작아진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최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요 값이 이제 최대값이 나올 테고, 즉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오른쪽의 경계값인 1에서, 즉 f1이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자, 거기 이제 8번 보면은 제한 범위가 x가 1부터 3까지야. 에서 이참수 y는 이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에, 자, k라는 이제 미지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은 k값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k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 4다. 이제 이걸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제한 범위는 1부터 3까지인데 이차함수는 일단 그 미지수가 지금 상수항이기 때문에 대칭축까지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그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바뀌겠네요. 선생님이 보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여기까지를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은 1 더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빼주지. 마이너스 1 도로 빼주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요 마이너스 1은 가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와 곱해져야 돼요.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2가 되면서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잠깐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빼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바꾸면 2구나 여기가 여기 잘못 썼네요. 2 플러스 k가 되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이런 과정을 좀 찬찬히 거치는 게 좋아요. 거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딱 봤을 때 여기가 2를 빼내면 여기가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그거의 절반 우리가 뭐 x제곱 플러스 2x 뭐 ax 플러스 b면은 대칭축은 얘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뽑아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그거의 절반인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 되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처리가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얘의 제곱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빼진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은 곱했을 때 플러스 값이 돼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곱해지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최고창의 개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지면은 더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면은 이것도 바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꾸 이제 시간을 1초 이렇게 단축시키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 문제로 가면은 그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10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을 빨리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스킵한 거잖아요. 선생님도 머릿속으로 이제 과정을 이제 스킵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간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으면 일단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꼭지점의 정확한 좌표는 모르지만은 대칭축이 x 이퀄 1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칭축이 1이면은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제한 범위가 지금 1부터 3이니까 딱 여기에 걸려 있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런 상황이야. 지금 제한 범위는 1부터 3까지인데 얘는 지금 위에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정확히 x 이퀄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뭐 정확히 지금 이 x좌표, x축이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한 범위가 1부터 뭐 3까지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x 이퀄 1에서 최대값이 이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최대값이 얼마다? 얘가 이제 4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은 x가 1일 때 y좌표가 2 플러스 k가 되니까 얘가 지금 2 플러스 k인데 그게 얼마다? 그 최대값이 지금 4라는 거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k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k값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함수의 최소값. 그러면 이제 k를 찾았기 때문에 함수식은 결정이 됐어요. 지금 k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바꿔주면은 얘는 플러스 4가 나오겠네요. 그럼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지금 1부터 3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있으니까 경계값인 3에서가 지금 가장 작아지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은 즉 f3의 값을 구하면은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3 집어넣으면은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3일 때가 마이너스 4구나. 지금 이제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x축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x가 1일 때는 최대값이 4니까 즉 양수잖아요. 그런데 x가 3일 때는 음수가 나왔으니까 x축이라는 건 결국 y = 0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x축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최대값은 양수고 최소값은 음수니까 그 가운데 이제 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것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해 분리 부분은 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더 급한 거는 최대 최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 뒤에 다음에 보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최대 최소는 뭐 앞에 이제 그냥 제한 범위가 있고 없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게 어렵지 않은데 얘 때문에 문제야. 이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오늘은 요거를 좀 잘 이해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현준아, 이 문제 딱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좀 맞아요. 치환 형태지. 그러니까 이제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뭔가 좀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식의 형태가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식의 형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그 복잡한 부분을 한 문자로 바꿔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치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이 치환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바꾼다는 얘기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치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뭐 대문자 a로 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치환하는 형태도 이제 되게 자주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 이제 9번을 보면은 1번 함수 y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를 만약에 치환을 안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제곱하면은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x의 세제곱 4차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는 아직 4차 함수를 아직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차 함수를 이제 풀 수는 없는 거야 아직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도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같은 식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같은 형태가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식의 형태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얘를 한 문자로 좀 바꿔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뭘로 치환을 할까요? 여러분의 이제 취향에 따라 치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책에도 그렇지만 얘를 이제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fx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이유가 지금은 x에 관한 식이잖아요. 원래 처음에 함수는 fx는 이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x에 관한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부분을 t로 치환하면은 얘가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식이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서 얘는 결국 t에 관한 식이잖아요. t에 관한 2차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ft라고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이렇게 쓰면은 얘는 t에 관한 함수구나. t에 관한 2차 함수로 지금 바꿔진 거예요. 이게 좌표평면 그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fx 이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로축이 x축인 거야. 그리고 세로축은 fx축인 거예요. 이 fx가 뭐야? 이게 함수값 y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y축이라고 쓰지만은 이 y 이퀄 fx니까 세로축을 y축 대신에 fx축이라고 써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t로 바뀌었어. x가 t로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은 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가로축은 이제 t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t 값이 얼마였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 값은 결국은 ft의 값이기 때문에 요 세로축은 이제 y축이 아니라 이제 ft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상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이제 그 표준으로 고쳐보면은 t-1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t가 1일 때 대칭축이 1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이런 순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야. 그 왜 망하느냐 하면은 이 얘기를 또 여기서 해야 되나? 찍히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개념서 중에서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죠. 들어봤지? 수학의 정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념 원리도 이제 요새 이제 개념 원리 좀 많이 보지만은 선생님 때 공부할 때는 거의 뭐 100명에 99명 아니 뭐 100명이 아니지 뭐 10,000명 중에 9,999명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정석을 봤어요. 수학의 정석 그거를 공부를 했었어. 그런데 그거의 저자인 이제 홍성대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은, 자 이건 적어 놓읍시다. 문자는 치환하면 뭐를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하면 범위를 남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치환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치환 되는 순간 이게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t가 어떤 범위를 가질 것이냐, 이제 그게 생겨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어떤 범위를 가진다는 얘기냐 하면은, 자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거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어. 즉 t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야.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근데 이 식 자체도 뭔가 좀 함수식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t라는 것은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가장 작을 때 얼마에서부터 가장 클 때 얼마에서부터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값의 범위가 결국 이제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우변을 fx, 즉 x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 t는 fx인 거예요. 뭐 이 t가 뭐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fx라고 했을 때나 별 다를 게 없잖아. y 대신에 지금 이제 t만 이제 들어갔을 뿐인 거지.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를 알려면 t의 범위는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요 함수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느냐가 t의 범위가 되는 건데, 자 x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분에는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표준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 최소값을 마이너스 2를 가진, 여기가 최소값을 마이너스 2를 가지는 이런 이제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얘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함수값의 범위인 거야. t라는 거는 이 함수 자체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그 함수값의 범위가 이제 t의 범위가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x가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아래 범위로는 함수값이 존재해요? 없지. 함수값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는 무한히 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상한선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야. 대신에 마이너스 1보단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그냥 함수값이라고 써볼게. 한글로 함수값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없어. 위로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지금 없는 상태야. 그런데 나는 그 함수값을 뭐로 치환한 거예요? t라는 문자 하나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함수값의 범위가 이게 얘하고 t로 바뀐 거니까 t의 범위라는 것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t의 범위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t의 이 범위를, 제한 범위를 찾기 위해서도
함수를 어떤 식을 치환했을 때 이 식이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질 거냐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 단계를 더 거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얘는 그 위로는 이제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만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t의 범위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만은 최대값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의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ft로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가 이제 생기게 된 거야. t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제한 범위 하에서 ft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얘가 지워버렸네. 표준형을 고치면 t-1의 제곱 뿔마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자, t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근데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t보다 좀 왼쪽에, 자, 마이너스 1이 이걸 x축을 좀 지워버리면은,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퀄 1, 1보다는 왼쪽에 있죠. 어느 정도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그래요. 여기가 t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은 얘보단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남는 부분은 이런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자, 이 제한 범위 안에 중심축이 대칭축인 x 이퀄 1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프를 봤을 때도 지금 살아남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되니까 여전히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t 이퀄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자,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형태. 지금은 이제 치환을 하면서 t의 범위가 최소값만 있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지만은, 뭐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게 지금 이제 2번인데, 양가로 2번인데요. 자, x 자체의 제한 범위가 있어요. x가 이제 0부터 3까지인데 주어진 함수 fx라고 쓸게.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의 이번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걸 그대로 전개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 4차 함수가 4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t로 치환을 합시다.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ft라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야. 훨씬 이제 간단해졌지?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식이 간단해지는 건 좋긴 하지만은 반드시 제한 범위를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요 식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제한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t라는 건 결국은 이 t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값의 범위를 가질 거냐, 그게 t의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범위를 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문제 1번 문제와의 차이점은 만약에 x의 제한 범위 자체가 없으면은 얘는 뭐 표준형을 고치면 x-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x가 1일 때 최소값을 2를 가지잖아요. 꼭지점이 지금 1,2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제한 범위가 이 함수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이 함수 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를 지금 t로 치환한 이상 t도 제한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1번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1번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x를 이 부분을 치환했는데 x 자체도 제한 범위가 있어. 원래 문제에서 x가 0부터 3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제한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내가 얘를 t로 치환했는데 치환하기 전에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 전체가 아니라 x가 0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1이면은 0은 한 이쯤에 있겠고 3은 대칭축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겠네요. 요쯤에 이제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0부터 3에서만 존재하는 요런 그래프가 지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부분을 지금 t로 치환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t는 결국은 함수값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처럼 무슨 값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때는 x축이 아니라 x축이나 x좌표가 아니라 뭐를 봐야 되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y축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작은 거는 여기서, 즉 대칭축인 1이서의 요 함수값, 뭐 대략 이쪽에 뭐 y축을 뭐 어디에 그리든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여기가 0이니까 여기에 이제 y축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냥 대략 이렇게 여기서의 함수값부터 시작해서 가장 커졌을 때가 지금 여기잖아요. x가 제한 범위 3일 때 fx 이 식은 가장 큰 값은 3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t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 하면은 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 y축상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 지금 존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이제 봐야 되니까 x가 1일 때는 얼마예요? 함수값이 1 넣으면 2가 되는 거지.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3일 때는 구해봐야 되겠네. x가 3일 때는 여기다가 3 넣으면은 1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3이 되네요. 맞지? 아닌데? 잠깐만요. 3을 넣으면 여기가 2는 4 플러스 2니까 6이 되네. 여기가 6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요 그래프, 이 제한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의 부분을, 함수값 부분을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결국 요 y축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t의 제한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요런 이제 제한 범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치환했을 때 제한 범위가 생기는 부분, t의 범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구할 게 뭐냐면은 요 ft, 얘의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표준형 붙여보면은 ft는 t 마이너스 그냥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완전 제곱꼴로 고쳐지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생겼다? t의 제한 범위. t의 제한 범위가 여기 2부터 6까지의 제한 범위가 생겼다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제한 범위 하에서 구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좌표 평면도 바뀌어요. 가로축이 t축으로 바뀌어. 세로축은 ft축으로 바뀌면서 t 이퀄 2에서 지금 x축에 이 t축에 접하는 상황이네. 이렇게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니까 2에서부터 6은 뭐 한 이쯤에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요 범위에서만 t가 2에서부터 6까지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ft, 이제 처음에 fx를 ft로 바꾼 요 식의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최소값은 가장 내려갔을 때 x가 t 값이 2일 때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 0이 될 테고, 즉 f의 2가 이제 0, ft에 지금 집어넣었을 때야 t가 2일 때 0이 되는 거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6에서 최대값 나온다는 거 보이죠?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될 테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F6이 되겠네. 그래서 6에 t에다가 6 넣어서 계산해 봐야 되겠죠? 6 넣으면은 4의 제곱이 되니까 4, 4, 16. 여기는 16이 되니까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지.